애플이랑 현대차가 무슨 뭐 협업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 근데 저는 반대로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 애널리스트 욕하는 애널리스트가 돈을 벌었을까? 이 사람이 돈을 벌었을까? 이 사람이 돈을 벌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요즘 주식에 정말 관심이 많잖아요. 독서 사이트에 보면은 주식이라는 키워드가 항상 NCT가 1위고요. 가수가 1위고 이미는 네. 항상 주식이 키워드로 서점에서도 검색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 화제가 된 책이 있는데 네. 5명의 저자가 쓰신 미스터 마켓이라는 이 책을 저희가 갖고 왔는데 진짜 네. 핫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갓을 아무데나 붙이진 않잖아요. 뭐 갓녀나 갓재석, 갓김치도 붙이고 합니다. 그러니까 갓지성 뭐 이렇게 네. 붙이는데 네. 갓이라는 한 분의 갓을 모셨죠. 네. 갓효석님이 아이고, 나오셨어요. 네. 아, 네. SK 자산운용 팀장이신 이효석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아니, 너무 부담스럽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이걸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어느샌가부터 가시 붙은 사나이. 진짜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효석님이 유튜브에 나온 거를 보고 네. 제일 조회수가 많은 영상이 뭐였나 보니까 우리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고 있다고 걱정을 하시면서 울컥하는 울컥효성 영상이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저희는 주식에 대해서 되게 검색하면서 어떻게 하면 나만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만 너무 이렇게 골몰하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 이후에 이 양극화가 너무 심해질 거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힘들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어느 가장 얘기를 하시면서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때 다들 너무 맞아 이렇게 찡 하셨죠, 막. 되게 이렇게. 우리가 너무 돈 얘기만 하고 세상 사람들에 대해 얘기는 좀 안 한 것 같아. 근데 사람까지 생각하는 갓효성님 이러면서 네. 너무 감동을 받았던 그런 인간적인 이효성님을 모셨습니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울컥 효석이라는 막 별명도 생겼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요즘에 좀 그거 생각하면 너무 또 계속 울컥해요. 상황이요. 네. 이게 사실은 오늘 아침에도 울다 왔어요. 아침에 그 회사에서 진짜 울다 왔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그 유튜브 채널에서 그 밥 사드릴 테니까 사연을 써달라고 했거든요. 네. 150분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 사연 하나하나 읽으면서 눈물 흘리지 않고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또 여러분들이 되게 울컥 효석에게 어필을 좀 많이 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것 같아요. 일부러 좀 이렇게 나를 한번 감정적인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나를 뽑아주지 않을까 그래서 더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 글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하는 일이 그냥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제가 이제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누가 듣는지를 생각하면서 내 글을 누가 읽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가상의 인물을 생각하면서 썼었어요, 글을. 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피드백을 주는 거죠. 나 이런 사람이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드백을 주는데 그 사연이 너무 저를 막 그 가슴을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막 울컥울컥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할수록 계속 울컥울컥 해요. 그래서 네. 지금도 막 이렇게 감정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예.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시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주식 얘기를 많이 하지만 대하는 사람들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돈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돈 넣어놓을 데가 없어서 그냥 여기다가 그냥 넣어놓자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거 아니면 안 되니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참 여기 대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너무 다르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어떤 사연이 네. 이렇게 막 가슴을 울컥거리게 하는지. 네. 그 사연 얘기하면 또 울컥할 것 같은데. 예. 취지 준비할까요? 아니 그 제가 말했던 그 양극화 얘기를 보면서 저녁을 못 먹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점심을 사줘라.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멘트가 뭐냐면 내가 이런 식으로 농담이라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니까 네. 그 사연이 되게 막 그런 게 있구나.
아니 그러면 식사 못 하시고 우실 것 같은데 어떡하시냐고. 그래서 만나면 또 안 나가지고 네. 엉엉 울까봐 같이 그러니까. 걱정돼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내 이 정도로 농담을 할 정도가 되니까 나는 되게 많이 이제 추스러진 것 같다. 근데 너무 힘들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농담도 하네요 이러면서 글을 써주셨더라고. 그래서 와 이거 눈물 나는 거예요 엄청.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참 이게 예. 근데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또 많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뭐 예를 들어 3프로 TV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아니 엉엉 울었다고 한들 바뀌는 게 뭐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의 입장에서 그냥 오늘 주식 얘기를 하러 왔지만 네. 그런 얘기로 꺼내주셔서 네. 네 그런 얘기가 나왔네요. 네. 또 좋죠. 네. 사실은 뭐 다들 사람 사는 얘기고 주식도 뭐 결국은 사람들 얘기니까요. 그럼요. 네. 그 힘들었던 분은 주식 때문에 그렇게 힘드셨던 건 아니고. 회사를 그만두게 됐는데 네. 이제 너무 힘들어서 주식을 시작했다. 네. 좀 도와달라 이런 내용인 거죠. 그러셨구나. 네. 그런 분에게 뭐 종목을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그럼 어떤 걸 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도 고민이 많이 돼요. 저도 그런 분들한테 주식을 권하는 게 맞는 건지부터 시작해서 이게 주가가 이미 다 많이 올랐는데 그래서 더 부담이 되는 거죠. 이게 여기서 주식이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안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저는 진짜 더 고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주식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 이분들이 진짜 이분들이 이 소중한 돈으로 주식을 샀는데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더 이게 그 생각이 들어서 네. 과거에 그냥 일반 기관 투자자들한테 이거 오를 것 같아요. 이런 얘기랑은 무게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요즘에는 유튜브에서 이효석의 아이디어 네. 이런 채널도 하시고 네. 또 교육도 하시고 네. 계속 굉장히 일반인들을 되게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저께도 새로운 플랫폼에서 이렇게 얘기도 나누시고 하면서 되게 피부로 이 사람들이 지금 뭘 궁금해하고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벼락거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양극화가 언제부터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태초부터 진행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처음에는 아예 모든 사람 다 똑같은 사람이었잖아. 근데 그게 뭐 속도의 차이는 있었겠죠. 어떨 때는 빠르게, 어떨 때는 느리게. 근데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굉장히 가속화됐었고 네. 이번 코로나는 그 속도로 따지면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빨라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양극화의 과거에는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느끼는 그 양극화였다면 이 양극화를 느끼시는 분들의 범위가 점점 높아져서 작년에 많은 분들 중에서 이제 양극화 이러다가 내가 이게 떨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위협을 느끼신 분들은 중산층, 소위 말하는 중산층이에요. 그 중산층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중산층을 정의하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정의하는 게 내년에 올해보다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아서 그래도 내가 그냥 뭐 고기 사 먹고 하는데 그렇게 크게 부담은 없는 사람들. 그냥 뭐 사고 할 때 너무 부담 없어. 왜냐면 어차피 내년에 내가 좀 더 벌 거니까.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중산층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 중산층이 매우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향후의 나의 모습을 비춰보면 그렇게 될까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를 할 때도 좀 더 이렇게 움츠리게 되고 좀 더 네. 그리고 이게 되게 위협을 많이 느껴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생각에 꼬리를 물다 보니까 이제 주식으로 오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되게 좀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세상에 돈이 이렇게 역대급으로 많이 풀린 적이 없는데 되려 이렇게 가난해지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고 이런 상황 자체가 돈은 이렇게 많은데 그 돈은 다 어디가 있고 나는 점점 가난해지나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어쨌든 주식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요즘이고 또 우리 가초석 팀장님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 들으면서 어떻게든 좀 답을 좀 찾아갔으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제일 핫 이슈는 뭐예요?
최근에 네. 이제 뭐 게임스탑 이슈가 제일 네. 이슈죠. 예, 그래서 게임스탑이 이슈가 된 게 이제 지난주 수요일부터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FOMC 회의라고 해서 그 미국의 그 중앙은행 연준에서 1년에 8번씩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하고 끝나면 이제 파월 앉혀놓고 질문하거든요, 기자들이. 이 기자들이 첫 질문이 게임스탑 관련이었던 거예요. 그 전날 제가 이제 얘기했거든요. 야, 이러다가 게임스탑 물어보는 거 아니야? 이제 후배들한테. 네. 에이, 형, 설마 그런 자리에서 게임스탑 얘기, 개별 종목 얘기가 나오겠어?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날 게임스탑이 350%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바로 게임스탑이 첫 질문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월 의장은 이렇게 얘기했죠. 그건 내 알바 아니다. 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뉘앙스로 얘기했어요. 그거는 내가 신경 쓸 거 아니다. 나는 고용을 신경 써야 되는 사람이지 그거는 내가 신경 쓸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금융시장에서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얘기하는 그 게임스탑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잠깐만 이거는 좀 나중에 생각하자.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제가 비유로 설명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비유로 설명드리면 자 이제 그 연준이라는 곳은 긴축을 하기도 하고 부양을 하기도 하거든요. 두 가지예요. 결국 이제 경제가 너무 안 좋으면 경제를 부양하고 경제가 너무 뜨거워지면 또 이게 긴축을 하고. 네. 그럼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작년에 부양을 진짜 많이 했단 말이에요. 부양을 진짜 많이 했으니까 언젠가는 긴축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비유를 해보면 파월이라는 아빠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옐런이 이번에 재무장관이 됐으니까 이제 둘이 같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옐런 엄마라고 해보자고요. 네. 네. 그럼 이 두 사람이 데리고 가야 되는 길은 어디냐면 목적지는 이제 긴축이에요. 여기가 이제 부양해서 긴축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약간 제가 좀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서 이게 피난을 간다고 네. 피난을 가요 이제. 근데 이 사람이 데리고 가야 되는 사람 2명 있는데 자식인 거예요. 두 자식. 한 자식은 첫째는 인플레이션이고 네. 둘째는 고용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플레이션은 너무 과해지면은 야 이걸 데리고 와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 거고 고용은 이렇게 같이 데리고 가야 되는 건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인 거냐면 인플레이션 어제도 이제 유가가 많이 올라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사람들이 생각이 막 엄청 앞서가요. 야 저기까지 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파월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라는 첫째는 막 뛰어가는 거예요. 저기까지. 네. 근데 파월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쟤 저러다 금방 다시 돌아올 거야. 걱정하지 마. 제가 어디 가겠어. 가다가 돌아오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둘째는 이제 고용인데 고용은 저기 뒤에서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깨져서 네. 피가 철철 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앨런이 그냥 울고 있는 겁니다. 저걸 보고 쟤 데리고 가야지 지금 어디 가냐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기로 가는 과정이 쉽겠냐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게임스탑을 물어봤잖아요. 예. 그럼 파월이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그거는 지금 아직 신경 쓸 거 아니다 우리가. 왜 그러냐면 게임스탑을 비유하자면 옆에 생전 처음 보는 애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지금 챙겨야 되는 우리 자식 2명인데 그지 얘네들까지 데려갈 수는 없다. 그 얘기인 겁니다. 금융 안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버블 하면서 야 이 버블을 연준이 가만히 놔두겠니? 그 버블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든지 뭘 하겠지라고 의심하시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걱정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파월 의장은 굉장히 명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나름대로는. 아니 우리 자식 2명 데리고 가기도 힘들어. 쟤까지 어떻게 신경 써. 그거는 일단 쟤를 신경 쓰지 못했을 때의 부작용이 있죠. 물론. 너무나도 버블이 생겨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다든지 막 이런 버블 현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막는다고 둘째 저기서 피 흘리고 있는 애를 놔두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긴축으로. 그렇게 제가 이제 비유로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네. 게임스탑과 관련된 이제 금융시장에 주는 함의는 첫 번째는 그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게임스탑과 관련해서 정말 여러 가지 논란이 분분하잖아요. 특히 제일 큰 논란은 공매도 뭐 그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고. 근데 이 얘기를 조금 이따가 하고요. 일부에서는 좀 저희 책 어떻게 읽었는지 그리고 책 속의 네. 얘기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하고 네. 2부에 흥미진진한 공매도와 게임스탑 얘기 이어가도록 하죠. 네. 먼저 저희가 이렇게 저자분들 모셔놓고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 3명의 MC가 각자 소감을 얘기를 합니다. 네, 누가 먼저 할래요? 오늘은 좀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네. 네, 저는 좀 간단하게 써와서요. 빨리 좀 읽겠습니다. 네. 요즘 주식시장을 볼 때마다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현실과의 괴리감이다. 현실 속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의 영향 아래 고통받고 있지만 주식시장만 보자면
이미 코로나는 극복한 지 오래다. 코스피는 정고점을 회복하는 것도 모자라 박스권을 돌파하며 3,100선을 뚫었고 나스닥은 13,000을 넘어 14,000을 바라보고 있다. 불과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눈으로 보면서도 좀처럼 믿을 수가 없다. 이처럼 주식시장이 난리다 보니 그 어느 때보다 주식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요즘이다. 심지어는 주식 절대 하지 말라던 아내마저 얼마 전 주식 계좌를 텄으니 말 다 했다. 아내가 주식 계좌를 만드는 걸 보면서 아 이제 정말 버블의 끝인가 싶어 순간 두렵기도 했다. 어쨌든 이렇게 동굴 가장 깊은 곳에 움츠려 있던 개미들마저 투자하겠다고 난리인 상황이다 보니 곳곳에서 이 개미들을 노리는 개미핥기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아주 그냥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다. 이럴 때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남들 다 버는 장에서도 패망하고 시장에서 퇴출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책이 반갑다. 최근 1년 사이 주식시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 같은 주린이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올해는 어떤 마음가짐과 전략으로 주식시장에 접근해야 하는지 투자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책이기 때문이다. 다수 저자들의 전망과 의견이 실렸지만 왜 때문인지 이유효성님 편이 가장 마음에 와닿더라. 특히 알파헌터와 리얼옵션 이 두 단어에 대한 설명을 읽으며 올해 주식시장의 큰 흐름은 어떠할지와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될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주는 친절함에 다시 한번 가초석을 외치게 되더라. 아마 책을 읽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이게 지금 뭔 소린가 싶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은 안심하셔도 좋다. 오늘 바로 이 자리에 바로 그 신을 모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우문에 현답을 주실 이분을 믿고 오늘은 그냥 맘 편히 가자. 라고 써봤습니다. 와, 네. 잘 썼네요. 자, 누가 하실래요? 아, 로사님은. 네, 저는 2020년에 주식장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주식이란 세계는 이렇게 날린 곳인가 너무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야 이제 시장을 보는데 이전에도 이렇게 복잡했는지 되게 궁금했는데요. 5분의 저자분들이 이 정말 정의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더더욱이 정말 너무나 불확실성이 커진 이 사태를 어떻게 평가하고 헤쳐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각각의 뷰로 봐주시는 이 책이 되게 큰 도움이 됐거든요. 근데 네. 이게 어쩌면은 약간 주식은 한 달만 지나도 주식 얘기는 되게 옛날 얘기 같이 느껴지고 이제는 다른 그 얘기 아니야. 이제 딴 얘기로 가는 거야. 추세 바뀌었어.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근데 이 책은 작년에 쓰여진 책이에요. 이분들의 생각이 맞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이분들의 예측이 되게 잘 맞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뷰를 보면서 되게 공부를 좀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의 중요성도 깨닫게 됐고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이효성님의 글을 보고 제가 정확히 말씀 못 드린 게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특히 그 공식 나오는 거를 여러 번 읽었는데도 좀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때까지 말씀해 주시면 방송을 언제 다른 이 책을 읽고 갓효성님이 너무 똑똑해서 못 따라가겠다. 혹은 되게 인사이트 있는 말인 느낌은 들어요. 어떤 느낌은 느낌적인 느낌으로 얘기해 볼게요. 느낌은 효성님은 되게 세상이 달라지는 만큼 되게 새로운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려고 노력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공식, 이전에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끼워 맞춰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평가하기보다는 조금은 달라졌어. 그럼 이걸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되게 창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에 사람들이 되게 영감을 많이 받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식을 얘기해 주는데 어려워서 정확히 이해를 못했는데 한 번만 더 여쭤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저는 효성님의 마음을 사람들이 느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주식시장 하면 정말 피도 눈물도 없고 돈만 생각하고 나만 잘 살면 되고 정말 보트 타고 다니고 그런 분들의 세상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효성님 같은 분이 계시니까 되게 주식 공부도 되게 재밌고 인간적으로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빠숑님은 네. 아니 뭐 더 보탤 말은 없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이 IMF 직전부터 주식 투자는 했던 것 같아요. 했는데 투자가 아니라 그냥 사는 거죠. 공부를 해본 적은 없고 말 그대로 이제 얘기하다가 뭐 핫한 종목이 있으면 사고 뭐 딸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었는데 공부를 지금도 체계적으로 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20여 년 동안에 수많은 굴곡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느끼는 건 뭐냐면은 좀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따라 하다 보면 한 10개 종목 중에 9개 종목은 따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좀 욕심만 안 부리면. 근데 꼭 한 번에 다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결혼하기 직전에 2번 말아먹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한 번 이제 크게 빚까지, 그러니까 이제 신용 받아가지고 넣었다가 그냥 왕창 물려가지고 이혼 직전까지 갔던 네. 그때 와이프가 만삭이었고, 예, 그래서 만삭이 아니었으면 첫째가 아니었으면 저는 이제 이혼 당했었겠죠. 이제 그런 경험들도 있어가지고 늘 조심스럽고 우려가 되고 뭐 겁이 나기 그렇게 하기도 돼요. 근데도 공부는 안 했어요, 계속.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주식 시장을 바라보면. 근데 이제 항상 핫하다는 얘기 듣고 따라 들어가게 되면은 돈은 늘 따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사도 그냥 아는 종목 사면은 그냥 올랐으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3월달 이후에 샀던 사람들은 가만히만 있어도 한 2배씩은 다 벌었었잖아요. 대부분 아마 그렇게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늘 그 똑같은 방법대로 이렇게 돈을 딸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뭐 부동산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이제 주식 공부를 하는 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솔직히 여기 많이 애널리스트도 나오셨고 저희 뭐 아시는 분들 많고 그러는데 예측이 다 틀려요. 100% 다 틀립니다. 근데 맞출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그 과정에서 뭘 보냐면요, 그분들이 어떻게 분석했는지를 보거든요. 거기서 좀 많이 배워요. 그냥 부동산 분석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배우고, 아 이렇게 보고 있구나. 근데 항상 사후적으로 봤을 때 이게 분석이 가능한 것이지 예측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어려운 분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고마운 것은 이게 진짜 뭐라 그러면 이제 한번 뭐 틀리게 되면은 막 집중 포화를 당해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런 부정적인 댓글이나 안티 댓글이나 이런 것들이 위축돼 가지고 더 안 하시는 분들도 제 주변에는 되게 많으셨는데, 이게 계속 3프로 TV라는 곳에서 계속 새로운 콘텐츠들을 막 제시해 주시고 좋은 인물들을 발굴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계속 좋은 얘기들을 나오게 해줄 수 있게 해준 게 감사했거든요. 왜냐면은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마 이분들이 존재하셨을 텐데 일반인들하고는 전혀 동떨어지는 세계에 있는 분들이었거든요. 기껏 해봤자 뭐 한경TV라든지 매경TV라든지 일반인들이 안 보는 채널 나왔었는데, 3프로TV가 감사했던 게 이제 이런 훌륭하신 분들을 와서 그냥 편하게 계속 그 말씀을 하게 해주시다 보니까 그 듣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조금씩 막 그런 지식들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용어에 대해서도 좀 익숙해지고, 그다음에 시장을 바라보는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도 익숙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과거처럼 묻지마 투자를 하지는 않게 그 정도까지는 따라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일반인들이나 저나 마찬가지겠지만 이 책을 읽고 주식 투자를 잘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고요. 그다음에 일반인이 읽었을 때 이것도 아마 100% 이해를 못할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마 같은 전문가들도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책들이 고마운 게 뭐냐면, 여기서 하나의 인사이트, 하나의 방법만 배운다 하더라도 너무 좋은 그런 교훈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오늘 오신 5분 중에서 이효성님이 나오셔갖고 저는 제일 기뻤는데, 무엇보다도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저도 이제 부동산 분석을 하지만 다른 전문가들과 다른 게, 저도 사람을 보거든요. 부동산을 보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사람을 보실 줄 알고 공감할 줄 알고, 그리고 그분들한테 최대한 어떻게 보면은 좀 어떻게 도움이 되려고 하는 그런 정성들과 마음 씀씀이가 보여서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부분이 느껴져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짧게 하자고 했는데 여느 때보다 훨씬 길었던. 저는 말 안 할 걸. 이제 우리 말하지 말자. 네. 이거 말씀 주시는 걸 들어보면서 어디서부터 뭘 말씀드려야 될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선은 제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연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그렇죠. 제가 정말 많이 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애플이랑 현대차가 무슨 뭐 협업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 무슨 그 그림 같은 게 하나 돌아다녔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때 이제 애플이 하니까 현대차가 아이오닉이라는 거를 만든 거야. 왜 아이오닉이겠니? 아이폰. 있잖아. 아이오닉이라니까? 그렇게 이제 짤을 써서 올리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 좀 어이없는 거죠. 원래 아이오닉이 있었던 거고. 그 사가 갈라진 거에 현대 그렇지. 로고 사가 갈라진 현대 로고 받고. 되게 그냥 웃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거를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이제 매니저 분들이 이제 올리면서 이제 비웃는 거죠. 이거 봐라, 이거 봐.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주식한다고 하는 거 보니 이거 뭐 끝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비웃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반대로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 애널리스트 욕하는 애널리스트가 돈을 벌었을까? 이 사람이 돈을 벌었을까? 이 사람이 돈을 벌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공부를 하고 많이 안다라는 것이 과연 돈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인가? 이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식을 이쪽에 놓고 돈 벌 확률을 이쪽에 놓으면 이게 높을수록 이게 올라가는 거긴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먼저 첫 번째 들고 네.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이 커브가 올라가긴 올라가요. 분포가 올라가긴 올라갈 거예요. 당연히 공부를 아예 모르는 사람은 확률은 낮겠죠. 근데 제가 그 그림을 제가 어떤 그림일까 상상을 해봤는데 이런 그림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빠르게 올라가고 나중에는 천천히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지식이 어느 순간 이상이 돼버리면 이게 내려오는 그림이 아닐까. 확률이 내려오는. 왜냐하면 요거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문 용어는 오버 컨피던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아는 거야. 과도하게, 불필요하게. 그러면은 오히려 확률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도 이제 매니저 할 때 제 친구들이 뭐 우연찮게 막 여러 회사들을 다녀요. 근데 그 회사에 가가지고 탐방을 가잖아요. 그래서 탐방하면은 IR 담당하시는 분이랑 막 얘기해요. 그럼 IR 담당자면 좋다고 해요. 그래서 전화를 하지. 이제 야, 너 잠깐만 내려올래? 나 여기 왔는데 뭐 차나 한잔 할까? 점심 먹을까? 이래가지고 점심 먹. 회사가 엄청 안 좋다는 거야. 무조건 자기가 다니는 회사는 무조건 안 좋아. 그러니까 이게 뭐 많이 안다고 해서 주식을 벌 확률이 높다?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여기로 올라갈 때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투자의 성과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한 번 해가지고 주식 100만 원 샀다가 10% 벌었다. 끝! 이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은 평생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평생 해야 돼요. 네. 그럼 평생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투자의 포트폴리오는 어떤 걸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내가 지금까지 평생 해왔던 투자 의사결정들을 모두 합쳐놓은 게 여기 있는 거거든요. 모두. 네. 하나도 빠짐 없이. 네. 그러면 그 각각 했던 모든 것들이 확률이 1%씩만 올라가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완전히 다른 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딸하고도 막 경제 공부를 하고 막 이런 이유가 어렸을 때부터 해야 돼요. 이거 확률 여기서 조금 올리는 게 마치 무슨 복리 얘기하는 것처럼 확률 여기서 조금 올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근데 확률을 올리는 거는 초반에 효과가 더 크다는 거예요. 아예 아무것도 모르다가 조금만 알게 돼도 안 했을 실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맨 처음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이 전문가분들이 나오면 궁금한 게 공부를 하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전문가분들이 어디까지 공부했는지 잘 모르겠고 우리는 어디까지가 적당한 선으로도 그래도 주식할 정도는 되네. 의 공부의 수준인지를 잘 모르고 그 수준의 차이에 대해서 가늠을 못 하겠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되게 어려운 얘기고 네. 사실은 저는 이제 정통 주식 파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제 은행에서 이제 주식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의도에 없어요. 그러니까 을지로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의도에 계시는 주식 하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막 하는 운용사에 계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쟤는 뭐 모르잖아 잘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어떤 주식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할 때 얘기를 해보면 내가 모르는 것 같단 말이야. 근데 내가 가만히 그렇게 들어보면 제가 그래 나보다 주식은 그 종목의 그런 정보들이나 이런 건 더 많이 아는 거 알겠어. 근데 내가 맞추고 하는 거면 내가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그때부터 내가 이제 과연 얼마나 아는 것이 주식에서 돈을 버는데 제일 그 도움이 되는 건지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좀 억울한 면도 있고 막 그래서 뭔가 이렇게 싸움을 하면 이게 진단 말이에요. 좀 그런데 근데 내가 맞추고 오르고 근데 걔는 그래서 많이 알아서 그래서 주가 맞췄어? 그러면은 내가 좀 더 맞추는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이쪽 그러니까 X축을 이렇게 놓으면 이쪽에 있는 얘기고 네. 물어보신 질문 이쪽에 있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디까지 알아야 되는 거냐? 어디는 나 막막하다 이런 거잖아요. 네. 하다못해 보면은 막 진짜 처음부터 막 되게 할 게 되게 많죠. 하나하나 보면은. 근데 이제 쌓아 나가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뭐 요즘에는 그 기초화가 되는 거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시니까 그리고 또 제가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유튜브 채널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호석 아카데미라는 걸 만든 이유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와이프가 저한테 와가지고 오빠 내 친구들이 자꾸 오빠 그 3% 나와가지고 주식 뭐 봐야 되냐고 물어보는데 뭐 봐야 되냐고 주식 공부를 처음부터 하고 싶다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 그럼 내가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예 제가 커리큘럼을 만들었어요. 이번 학기에는 이거 할 테니까
제 거 하는 걸 쭉 들어보시면 그래도 어디 가서 주식으로 방구는 낀다라는 네.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만들겠다. 이게 이제 제 네. 목표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일주일에 강의를 하고 퀴즈도 내잖아요. 네. 퀴즈도 내고 퀴즈 내고 정답자 정답 설명, 확률까지. 정답도 막 설명해주고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이게 보면은 퀴즈를 내면 또 좋은 게 사람들이 다 아는 것 같아도 몰라요 또. 생각보다. 네. 그러니까 다 이게 저도 느낌이 항상 유튜브를 저도 많이 보거든요. 요새 유튜브 워낙 좋은 게 많아서 유튜브 보면은 다 알아들은 것 같아. 근데 이게 말하려고 하면은 말이 또 안 나와. 네. 그거 모른다는 거거든. 맞아요. 예. 되게 교육에 되게 특화되신 느낌도 들어요. 저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업을 하시면서 그런 컨텐츠를 계속해서 지속해서 커리큘럼까지 만들고 퀴즈 만들고 발표하고 그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제가 사실은 네. 그 공군사관학교에서 3년 동안 교수를 했었어요. 아, 3년 역시. 예, 예, 예. 네. 군 생활로. 뭔가 되게 죄송합니다. 아니, 군 생활로 그걸 해가지고 네. 그 좀 소위 말하는 군대 중에서 제일 좋은 보직 중에 하나였었는데 예. 되게 가르치는 차분하게 일. 왜 가르친다는 게 의욕이 앞서서 막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근데 음. 되게 커리큘럼을 차분하게 짜셔서 근데 약간 바뀌었더라고요. 커리큘럼이 처음 시작보다 예, 그죠? 조금 바꿔요. 중간중간에 제 마음대로. 이슈에 더 이렇게 엮어서 원래는 이제 공매도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게임스탑 얘기가 나와서 게임스탑 얘기를 이게 약간 좀 바뀌었어요. 이슈화 이렇게 해서 지금 사람들이 막 공매도가 도대체 뭔데 막 이럴 때 공매도에 대해서 딱 알려주고 이런 커리큘럼 그러니까 이번에 공매도는 네. 공매도 이거 게임스탑 이슈 나올지 모르고 그냥 이번 주에 했는데 그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역시 가치도적이 네. 남아 있는. 그거는 이제 완전 그냥 네. 뒷걸음질 치다가 네. 그랬어요. 네.